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최근 들어서 민주당과 찌제명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야 진짜 이것들이 뭐 하나 싶은데요. 물론 이제 그 윤석열 정부 2년 반 요 세월 동안 내내 민주당이 보여줬던 그런 말 같지도 않은 폭거 뭐 이것만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무능력하고 정말 이렇게 멍청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 막말로 지금 보수 진영 같은 경우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을 맞아 가지고 완전히 진짜 괴멸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게 불과 몇 주 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계엄이 있었던 게 12월 3일이니까 그로부터 이제 뭐 벌써 꽤 시간이 지났네요.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원래 민주당이 기대했던 바는 이 계엄 사태를 통해 가지고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통과를 시키고 그거를 바탕으로 조기 대선을 해서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겠다. 이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지금도 물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민주당이 너무나 무능력하다 보니까 보수가 괴멸하고 있던 이 상황을 이용하기는커녕 거꾸로 지금 보수 진영이 다시 응집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야, 진짜 이거를 보면은 솔직히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게나 오를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한테 있었던 겁니까? 민주당 애들한테 있었던 겁니다. 이 정도로 정치를 못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 또 논란이 됐던 게 뭐였습니까? 이른바 카톡 검열입니다. 이 카카오톡을 검열하겠다라는 것인데 미치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얘기죠. 아니, 지금 뭐 대한민국이 중국 공산당에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북조선 애들한테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고받고 있는 카톡, 그 카카오톡 내용까지도 이거를 갖다가 검열해가지고 가짜 뉴스로 무슨 뭐 처벌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처음에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게 전용기 이름을 통해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전용기가 이제 그 전용기 말고 그 국회의원 전용기 있지 않습니까? 맨날 무슨 뭐 방송 나와 가지고 희한한 헛소리하고 있는 그런 애 있잖아요. 자, 근데 전용기가 그 얘기를 했었을 때 이게 뭐 전용기가 미쳐 가지고 뭐 맨날 얘는 뭐 헛소리하는 애니까 헛소리 담당해 가지고 아무 소리나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대번에 이재명이가 직접적으로 카톡 검열에 대해 가지고 자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놀라우리만큼 전용기가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먼저 일단 이재명이가 전용기를 통해 가지고 여론을 좀 살피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입장을 발표하는 요런 형태로 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민주당의 무능력함이 지금 드러나는 게 뭐냐? 이 시점에 카톡 검열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민주당 지지자였고 민주당의 무슨 뭐 유튜브를 찍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재명과 전용기에 대해 가지고 미친 듯이 지금 욕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자체가 마치 독재 시대를 뭐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는데 거꾸로 우리가 카톡을 검열하겠다 이 난리를 지금 쳐버리게 된다면 쟤네들한테 역공당하지 않겠냐? 중국 공산당이냐? 맨날 뭐 이재명은 쉐쉐 그리고 또 리짜이밍 이런 별명이나 듣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더 불을 붙이지 않겠냐라고 열변을 토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근본적으로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똥벌을 넘어서 가지고 똥을 갖다가 투척하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도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카톡 검열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이 보인 입장과 그리고 이거를 뒷받침하겠다라고 한 논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그것도 조목조목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이재명 같은 경우는 지금 신났어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박스권을 넘어가지고 지금 뭐 스트리퍼만에 갇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지율 자체가 뭐 30%대를 넘지를 못해요. 한국갤럽 지난주에 나왔던 것도 32% 이렇게 나왔는데 아마 요번 주 금요일 날 나오게 되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이재명의 지지율이 20%대로도 떨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왜? 이 카톡 검열에 대한 논란 때문에 이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나와가지고 대통령 행세건 하고 있습니다. LA 산불에 대해서도 지가 뭐 입장을 밝히고 뭐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눈에 띄는 표현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동맹국으로서 LA 동포들 미국 국민이 겪고 계실 고통에 함께 아파하고 있다는 말씀 전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재명이가 미국을 동맹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언제부터 도대체 일본을 동맹국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이재명이가 왜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LA 사태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미국에 대해서 동맹국이다라고 하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뭐다? 자기가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입지, 지금까지는 좀 강경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대통령이 되면 내가 그렇게 반미주의자나 반일주의자로 행동하지 않을 거야. 요렇게 지금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 간략한 꾀를
이 여우 같은 꾀를 미국이 간파를 못하겠습니까? 이번에 뭐 여권에서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취임식에 초대를 받았다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뭐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시국이 시국인지라 지금 이거를 갖다가 내버려 두고 트럼프 취임식에 갈 수 없다라고 이제 거절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암만 제가 기사를 찾아보더라도 이재명을 초대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재명이가 트럼프한테 그렇게 취임식에 초청을 받았다. 어떻게겠습니까? 벌써부터 무슨 뭐 삼남한상 모든 곳에다가 다 그냥 막 홍보를 하고 페이스북에다가 띄우고 최고위 회의할 때도 그거 띄우고만 난리를 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직전까지는 반미주의자처럼 그런 식으로 행동이 오다가 갑자기 입장 바꿔가지고 저런 식으로 한다라 그래가지고 미국이 거기에 넘어가겠냐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 소추안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의 친교 외교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중국, 북한, 러시아와는 뭔가 반외교를 하려고 한다. 그거 자체가 뭐에 들어가 있었다? 탄핵소추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미국이 모르겠습니까? 이게 지금 탄핵소추안 글자가 들어간다면 무슨 뜻이 되는 거겠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친미주의자, 친일주의자로 행동하게 된다면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이재명과 찌꺼리 패거리들이 하고 있다라고 미국이 인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동맹국 운운한다고 초대를 받겠습니까? 이제 와가지고 일본 대사를 만나가지고 일본에 깊은 애정이 있다. 과거사와 경제 문제는 분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이게 씨알이라도 먹히겠냐고요. 과거사와 경제 문제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 쪽에서 보수 쪽에서 수백 번 수만 번 주장을 해왔죠. 과거는 과거의 문제인 것이고 경제는 경제 논리대로 가야 된다. 그런데 두 가지를 갖다가 혼합시켜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게 저 문재인이 아닙니까? 양산에 지금 찌그러져 있는 저 문재인이 그리고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또 총선을 갖다가 치렀던 게 그게 바로 이재명 아닙니까? 맨날 과거사 문제랑 경제 문제, 현실 문제를 갖다가 다 융합해왔던 게 지들인데 이제 와가지고 과거사랑 경제 문제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지나가던 개도 안 웃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또 헛소리했던 것 중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주범이 최상목이다. 이딴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이제 탄핵소추안 준비 기일도 열리지 않았습니까? 거기 가서는 또 민주당 쪽의 변호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최상목 체제가 돼가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안정화가 된 것이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일 때는 오히려 불안해졌다. 이딴 소리를 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들도 하루 걸러가지고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아무 소리나 짓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는 나와가지고 최상목 때문에 지금 뭐 내란의 주범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가장 불안해지는 게 최상목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시키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또 갖고 있는 그 준비길에 가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최상목 때문에 경제가 지금 이렇게 안정화가 됐고 지금 이제 잘 평탄화가 되고 있는데 한덕수가 뭐라고 뭐 한덕수 때문에 빨리 한덕수 탄핵안을 갖다가 기각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개미친 놈들이라니까요. 진짜로 헌재까지도 지금 가가지고 아무 소리나 짓거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재명이가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주범이 최상목이다라고 하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대행까지도 탄핵을 시키겠다라는 식으로 운운하는 거는 완전한 자책골이고요. 이거는 그냥 이성을 상실한 짓거리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서야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거나 북한의 지령을 받거나 요 두 가지 옵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요것도 그러니까 정신을 지금 놓았다. 이성이 마비가 됐다라는 것도 크지만 진짜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은 거 아닌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거 아닌가 그런 의심까지도 듭니다. 왜? 그때 나왔던 얘기가 바로 카톡 검열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재명이 이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이냐?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재명의 수십 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무슨 공산당 활동을 하면서 몇 명을 죽였다느니 담배 대금을 떼먹고 도망갔다느니 뭐 이런 얘기도 있었나요? 땡땡이 어릴 때 무슨 뭐 성적인 그런 걸 해서 뭐 감옥에 갔다느니 이런 걸 카톡방에 뻔뻔스럽게 뿌리지 않느냐 이걸 방치하느냐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기대서 이 나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반드시 이 사회에서 퇴치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퇴치 대상 1호가 이재명 아닙니까? 입벌구라고 하는 별명이 괜히 생겼나요? 입만 벌리면 개구라를 친다고. 이미 형사재판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의 개구라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확인까지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퇴치돼야 되는 게 이재명 아닌가요? 그리고 이 인간들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지금 위험한 것이냐. 카카오톡 메신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사적 대화잖아요.
사적으로 주고받고 있는 대화, 그 대화 사이에는 가짜 뉴스가 유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얘기를 할 때 험담하겠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 자체가 뭐로서 보호가 되는 거예요. 사생활 보호로서 사적 그런 어떤 메신저로서 그게 공유가 서로 주고받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법적으로부터 그거를 안정화가 되는 것이죠. 그건 개인 프라이버시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거를 열어보겠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마치 이미 가짜 뉴스가 유포가 되고 있잖아라고 하는 걸 전제로 깔아놓고 그거를 열어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사고방식이 되는 겁니까? 중국 공산당이나 아니면은 북한에서 할 법한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되는 거예요. 야, 너네들 가짜로 했는지 진짜 뉴스 퍼뜨리고 있는지 가짜 뉴스 퍼뜨리고 있는지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정부가 일단 까봐야지 아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까보는 순간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이죠. 대한민국 형사법은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영장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영장 발부를 받아야지만 그거를 열어볼 수가 있는 것인데 영장 발부가 되기 위해서도 아주 많은 조건들이 있는 겁니다. 첫째적으로 일단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미 의심이 된다 정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소명이 돼야 되는 것이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 요렇게가 이제 성립이 되고 나서야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거를 열어보는 것인데 그거를 지금 제끼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 의심되는데 성진우 이 새끼 이거 보니까 가짜뉴스 맨날 퍼뜨리는 것 같아. 이재명에 대해서 맨날 욕 쓰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일단 까보겠다. 그게 바로 중국 공산당이나 그게 바로 북한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지지율이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넘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완전히 그냥 쪼그라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걸로는 부족한지 이재명이가 카톡 논란에 대해서도 자기의 본심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딱 한 가지입니다. 불안하고 떨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뭔가 뉴스 같은 거 지가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는 거 이런 것들이 커지다 보니까 자기 여론이 뭔가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 같고 지지율도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히스테리로 인해 가지고 할 말 못할 말도 구분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답은 그냥 하나입니다. 그 히스테리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사회를 윤택하게 만들고 이재명의 히스테리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발 좀 들어가시라고. 그게 이재명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